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지표를 통해서 시장을 정확히 읽어내는 시간이죠.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가장 궁금한 게 이제 2차 전지의 조정이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는가. 어제는 많이 빠졌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반격이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2차 전지하고 시장 영향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주 이제 제가 방송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에코프로 그룹의 기업 설명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맞습니다. 예. 네, 기업 설명회 이후에 내용에 따라서 아마 신고가를 갈 수도 아니면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에코프로 그룹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 수산화 리튬 관련된 이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여기에 이제 성장성을 많이 이제 부여를 좀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 성장하는 쪽이라면 사실 매출액 이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매출액은 아마 두 자릿수로 이렇게 점프하는 그러한 그림을 시장에서는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그러한 부분이 안 나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전구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인데요. 오히려 전구체 하는 쪽은 23% 이렇게 성장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감소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여기에 이제 실망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뭐 어제까지 흐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이게 쌍봉의 흐름이 될지, 그죠? 예. 전고점이 돌파할지는 이 에코프로 그룹의 기업 설명회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아쉽게도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실 어제까지는 좀 최근에 반등을 좀 주는 듯 하다가 사실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는 쌍봉의 그림을 만들어냈고요. 단기간에 이 오른쪽 이 부분이 워낙 크게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웬만한 종목들이 21선을 어제 다 깨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만 어제 21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1선. 그래서 21선은 탈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가 그나마 최근에 약세 구간에서 가장 잘 버텼는데 오늘 주가의 탄력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타이거 그 7월 13일 정도였을 겁니다. 네, 7월 13일 날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가 출시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ETF가 이제 양극재를 중심으로 소재주들만 딱 집중해서 투자하는 ETF다. 이들 쪽으로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그 ETF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효과로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ETF는 괜찮은 자금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라는 게 있고, 원래 기존에 있던 2차 전지 ETF입니다. 이런 쪽에서는 자금들이 오히려 빠져나오면서 순유출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들 ETF들은 어떠한 ETF의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7월 13일 날 만들어진 ETF는 소재주 중심으로 좀 특화된 ET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기존에 있던 ETF는 배터리 셀 업체들도 담겨져 있는 ETF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쪽에 자금이 좀 빠져나오고 하다 보니 당연히 배터리 셀 업체들 주가에도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셀사 SK이노베이션은 뭐 종류도 있으니까 살짝 제외를 한다면요. 1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렇게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시장은 별로 무너지지 않았고요. 지수도 견조한 흐름이었는데, 이 배터리 셀사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 이제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5월달 이후에 저점을 이렇게 깨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연초의 저점도 연초 이후의 저점도 깰 수 있는 그런 뭐 상황까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전에 좀 인기 있는 소재주 위주의 ETF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쪽으로는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은 기술적 반등을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도할 네. 수 있는 이미 좀 나타나고 있죠. 오후 들어서. 오히려 초전도체가 꺾이니까. 네, 아침에 막 상한가 부근까지 가다가 네. 오히려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된 강력한 테마가 살짝 흔들리니까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조금 더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초전도체 쪽으로 조금 갔다가 그들이 조금 빠지니까 다시 또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일단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어제 21선을 이탈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고요. 주요 또 2차 전지 ETF, 소재 ETF에 많이 당겼던 포스코 퓨처엠도 여기 21선을 노란색을 어제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꽤 큰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이렇게 조금 하락을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조금 질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는데 한번 보시면 7월 20일 이후로 코스피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면 하락할 때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이렇게 월등히 좀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상승 종목수가 이렇게 많은 구간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수와 노란색과 검은색의 상승 하락 종목수의 편차가 아주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하락 종목수와 상승 종목수의 개입 자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더한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쏠림이 아주 심했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초반까지의 흐름이었다면 어제 흐름을 한번 보시면 2%나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수는 800개 정도, 상승하는 종목수는 700개 정도, 한 100여 개 정도만 이렇게 갭이 편차가 벌어지면서 시장은 하락했지만 종목의 등락수를 보면 시장의 질은 오히려 좀 나아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좀 우리는 실적 가시성이 있는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실적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실적 가시성이 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변동성이 있고 주요 이평선을 좀 일단 내리는 깨는 흐름들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네네. 무너지는 조정이 아닌 나름 예측 범위 안에서의 건강한 조정을 보이고 네.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2차 전지 대안으로서 무엇을 기대해 볼 것인가? 원래는 사실 카운터 파트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쪽이 잘 못 올라오면서 초전도체주는 좀 번외로 여기 제외하고 그죠? 네네네. 그럼 좀 대안으로서 갈 만한 섹터나 업종은 어떤 걸까요?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단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쉬고 있지만 오늘 한미반도체가 HBM3 또 독점 공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괜찮은 그림이에요. 네, 그런 그림인데 시장의 어제 특징을 좀 보면 개인 투자분들은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뭔가 꿈과 희망, 스토리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분들은 오히려 숫자가 있는 실적 성장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어제 시장에 제가 봤을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제가 작년 아마 가을 때쯤부터 시총 3천억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올리지오라는 이제 장비 브랜드를 가지고 이름 참 예쁘게 잘 지었다라고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부를 올리지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주가도 올리지요. 네, 근데 주가도 이제 올라왔죠. 네. 네, 이렇게. 네, 원택이라는 이제 종목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신고가에서 실적 잘 나오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매집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개 분기 합산 차트를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매 분기 성장이 나오면서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캔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그림. 실적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이 어제 계산을 약 해보니까 41%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러한 장비주 투자하면서 피부 시술을 몇 번 받아봤지만 네. 보통 상반기에 이제 피부과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용 집행을 상반기에 많이 합니다. 광고도 상반기에 많이 하고요. 특히 2분기는 그래서 광고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게 나오기 좀 어려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41%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서 이러한 집행이 없다면 아마 이 영업이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작게는 45%, 많이 나오면 50%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후보군으로 시가총액 1조가 아직 안 되는 기업들 중에서 시장에서는 찾게 될 것이고 아마 비올 같은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 5천억 정도고요. 네. 원택은 1조 2천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그 원택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밑에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PSR로 이거는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래시스하고 매출의 규모만 다르지 딱 클래시스가 따라갔던 그림을 원택이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PSR 기준으로 적어도 한 8배, 많이 주면 10배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클래시스가 지금 13배 정도 PSR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원택도 지금은 한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10배 정도 본다면 1조 5천억 그리고 이제 비율은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시가총액까지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시니까 이제 피부 미용 시술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병원에 기업 탐방을 가셨군요. 가서 네네네. 뭐 직접 한번 받아봤죠. 받으셨고 뭐. 네. 엔터주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오늘 하이브가 실적 발표한다면서요. 엔터주가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뭐 별 이유 없이 밀리다가 네. 또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이 오다가 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예. 네, 하이브가 네. 이제 실적이 오늘 발표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2분기 실적은 딱히 크게 기대할 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이 네네 있어서,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한강에서 네. BTS 행사 아주 크게 했었죠. 예. 그때 밤에 불꽃 엄청 쐈거든요. 예. 그 비용을 이제 이 하이브 측에서 다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비용 나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하이브는 8월 달이 지나면 9월 달부터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빌보드 핫백에 이번에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3곡이나 동시에 지금 올렸습니다. 이거는 뭐 최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빌보드 200 차트 같은 경우는 1위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빌보드 핫백은 이 곡이 올라가면 얼마나 여기에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고 이게 주가의 모멘텀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보드 100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 그룹들은 빌보드 차트가 집계되는 금요일 기준으로 보통 요즘 음원을 발매하거나 예. 음반을 발매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러한 본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익화 모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수익화하는 모델을 그리고 있고 1,000만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료화로 전용이 되면 아마 기대하지 않았던 없던 숫자가 새롭게 하반기에는 좀 모멘텀과 함께 숫자가 붙기 때문에 9월 달 이후로는 하이브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민재계 역발상 투자 고민이 있는 2차 전지하고요. 또 관심권의 피부 미용기기 그리고 엔터 하이브까지 말씀했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